안녕하세요. 금고엄마입니다. 여러분, 비과세 종합저축에 일몰기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금리도 낮아서 받는 이자도 적은데 거기다가 세금까지 많이 떼게 되면 남는 게 없겠죠.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먼저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별도로 가입이 가능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실 때 받게 되는 세금 혜택을 말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가입하실 때 이자를 받게 되면 그 이자에서 원래는 세금을 15.4%를 정상적으로 내야 하지만 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을 하게 되면 전 금융기관 합산으로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금을 가입하고 받은 이자가 10만 원이라면 원래는 15.4%인 15,400원의 세금을 떼고 나머지 84,600원을 받아가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이자 10만 원을 고스란히 세금 없이 받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런데 누구나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가입 대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거나 또는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당이 되시더라도 만약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이 될 경우 가입 대상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입하는 게 유리할까요? 월 불입하는 적금과 목돈으로 묶어놓는 예금을 합해 1인당 5천만 원까지가 한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불입하는 적금일 경우 매월 50만 원에 1년을 가입하게 되면 1년 만기에 받게 될 원금인 600만 원에 대해서 가입하실 때 그 한도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50만 원을 한 번밖에 불입하지 않았지만 세금 한도는 만기에 탈 원금이 모두 잡혀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예금보다 적금의 이자가 더 적기 때문에 그만큼 뗀 세금도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금과 적금을 가입할 거야 라고 한다면 적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목돈으로 먼저 묶어두시는 것이 유리하시겠죠. 그리고 한도가 남더라도 적금으로 가입하시는 것보다 예금이 한두 달 뒤에 만기가 돌아올 예정이라면 그 한도를 남겨두었다가 만기가 돌아올 때 예금으로 먼저 채우시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그럼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없을까요? 만 65세 이상이라면 신분증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별도로 서류가 필요가 없고요. 예금이나 적금도 모바일로 가입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대상자는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장애인분들은 은행 거래하실 때 신분증을 내시는 것보다 장애인 등록증을 내시면 은행 직원이 알아서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이 될 경우 가입을 해주고요. 나머지 수급권자들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은행 창구에 있을 때 고객님이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했는데 예금 가입하실 때 주민등록증을 내고 예금을 가입하셔서 세금 혜택을 못 보고 당황해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기존에 거래하시는 은행이라면 은행 전산에 등록을 해놔서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입하실 때 통장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새로 거래하시는 은행일수록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비과세 종합저축은 언제까지 혜택이 가능할까요? 중요한 내용인데요. 원래는 비과세 종합저축이 2019년 말까지만 혜택을 주는 거였는데 정부에서는 1년 더 연장해서 일몰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정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 12월 말이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비과세 종합저축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아쉽죠?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내년에 예금 만기가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하면 만기일까지 발생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2020년 7월에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 7월 만기 시까지는 그대로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미국에서 2022년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국도 그때까지는 금리가 올라갈 일이 거의 없겠죠. 그럴 경우 난 목돈이 있는데 이 돈이 당장에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과세 종합저축이 사라지기 전에 예금을 길게 가입한다면 예금 만기까지는 세금 혜택을 그대로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길게 해두었다가 당장 1년 뒤에 쓸지 몰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금 혜택을 보자고 길게 놨는데 중간에 깨시면 손해시겠죠. 그러니까 몇 년간 안 쓸 계획이 있으신 돈을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고요. 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 당장 정기예금 만기가 그때까지 안 돌아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요. 자, 그럴 경우에 비과세 종합저축의 일몰 기한이 지나기 전인 올해 안에 최대한 길게 자유적금으로 가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자유적금을 가입하실 때 보통 10,000원만 넣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자유로우니까 가입 한도가 최대한 높은 자유적금을 길게 가입해서 만기가 돌아오면 거기다가 입금을 해놓으시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예금의 만기까지 세금이 전혀 없으니까요. 정부에서는 비과세 종합저축의 일몰 기한을 한 번 더 연장해 줄지 아니면 이번 연도에 예정된 대로 끝날지 아직은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세금이라도 덜 내는 게 유리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